일단은 좀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 뭐 내리는 대로도 저는 롱 칠 것 같고요. 이제 오늘의 크립토 찍어보는데요. 두 번째로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보는데 리플하고 비트코인하고 좀 롱 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사실 너무 늦게 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이제 조금 더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고 있고요.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좀 가고 있는데 리플롱 뭐 친 이유는 그 이후에 전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저는 이제 수급이 몰리는 거예요. 제가 옛날에는 이제 코인의 홍대병처럼 나만의 코인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이 사실 이제 보면 그 수급이 몰리는데 많이 올라가잖아요. 근데 약간 좀 어렵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먹을 때 약간 같이 먹는 것보다 내가 뭔가 더 특이한 거를 찾아내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남들이 하지 않는 타고 있지 않은 약간 그런 소액 알트들 많이 찾아서 이제 처음에 시드를 많이 이제 굴렸고 근데 결국 그게 뭐 성공적이긴 했어요. 제가 이제 시장 초기 진입자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초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진입하고 그때 당시에 사실 주식으로는 꽤 이제 자본을 계속해서 이제 불려놓은 상태 때문에 그때가 이제 바이오 때여서 바이오 한창 붐일 때 그때서 좀 이제 뭐 먹었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수급이 몰린다 결국에는 수급이 몰리는 쪽에 몰린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쳐낸 거고 뭐 맞춰서 이제 비트코인 롱도 쳤는데 그거 또한 좀 오늘 좀 찾아본 뉴스를 보고 나서 좀 롱이지 않나?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만 넘어주면 6만 불이 도달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. 여튼 이제 오늘의 크립토 시작할 건데요. 아까 이제 리플 롱친 이유 요거죠. 리플 A씨와의 4년간의 법적 싸움이 됐다.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판결이 나면서 4년간, 뭐 사실상 이제 3년 반 동안 이어오던 소송이 이제 종료됐는데, 그 벌금이 뭐 하나로 1,720억 정도 납부하면서 합의하겠다. 이제 더 이상 이제 기소 안 하겠다. 뭐 사실상 이제 리플 악재 해소벌 펌핑이 인상적이었고, 약간 그 지속성 측면에서는 의문이긴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수급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끌기는 충분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뭐 계속적으로 이제 지켜보고 하고만 있다가 못 참고 롱 쳐버렸는데 일단은 아까 봤다시피 물린 상태예요. 아쉬운 건 약간 연쇄작용은 뭐 이제 당연히 스텔라 뭐 리플 스텔라 보통 이제 같이 잘 오르니까 그건 페이먼트 송금료로 이제 취급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세트는 잘 올랐는데 반응이 좋은데 다른 알트코인에서 특이한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는다. 그래서 이제 특정 섹터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리플이 상승하는 이 거래량 의 쏠림이 좀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계속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뭐 하여튼 이거는 뭐 제 생각이고요. 여튼 뭐이 판결의 내용은 거래소 판매를 포함한 뭐 리플의 2차 시장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에 이제 모두 동의를 하고 이 외에 다른 투자자 모집을 처음에 이제 진행할 당시에 그거는 이제 증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.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벌금 납부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본 상태다. 합의를 보면서 이제 본 상태다가 아니라 이제 끝났다입니다. 두 번째로는 뭐 그러면 꼭 그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대폭락 이후에 좀 반등이 사실 굉장히 좋잖아요. 지금 생각보다 완전 침체기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조금 더 다시 한번 직전조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고 결국에는 지금 안 주고 이제 좀 올라가서 늦게나마 롱쳐가지고 물려 있는데 근데 저도 뭐 대략적으로 생각한 53 중반, 54 중반 요즘 사이 뭐 어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. 그쯤에 이제 좀 쳐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딱 테스트 보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네. 뭐 트레이더 T라는 이제 제가 자주 보는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 그 트위터인데 뭐 보다시피 ETF에 4,560만 불 정도 이제 ETF에 흘러들어고 뭐 이에 블랙락이라든지 그레이스케일은 사실 뭘뺀 거고 이에 뭐 좀 몇몇 군들은 조금 더 자금이 유입됐다. 또 중요한 점이 저는 또 이 에릭 트럼프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한번 암호화폐와 그 탈중앙 금융 그 디파이 관련해서 이제 중대 발표를 예고하는 듯한 이제 스레드를 하나 올렸는데 중대 발표를 좀 기다려 달라. 자기네가 또 할 거니까 좀 기다려 달라. 라고 하면서 뭐 본인들 가족들 다 태그하고 했습니다. 그 형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이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이제 보여줬었는데 그
뭐 제가 이제 이거는 스크랩을 안 해왔지만 아침에 이제 살펴보니까 디파이는 미래고 암호화폐 세계 이렇게 뒤흔들 준비가 돼 있다. 그래서 따라서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어요. 근데 어제 뭐 세부 내용은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어제 이제 얘기한 그 내슈비쇼 열린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다. 뭐 재선될 경우에 비트코인을 이제 100% 유지하고 국가 전략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축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어제 뭐 또 기사가 나온 게 우리가 아는 그 마가라는 크립토 코인이 트럼프가 아니냐, 뭐 다른 게 뭐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스크랩한 뉴스에서는 그 월드 리버티라는 새로운 아마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. 근데 뭐 저도 이 부분은 아직 그 자료가 정확치는 않고 아직 시작은 안 해서 여튼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. 이어서 이제 나오는 게 트럼프와 해리스. 이게 사실 얼마 차이가 지금 안 나는데 이게 트럼프가 아마 51% 아침에 기사 보니까 51% 힐라 해리스가 한 47% 정도로 나오는데 좀 이게 그냥 크립토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이제 미국 민주당도 크립토라는 캠페인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 마크 큐반 NBA 그 달라스 구단주일 거예요. 그 사람을 주체로 해서 그 암호 민주당의 그 암호화폐 정책 개발을 위해서 구성원들 뭐 회의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캠페인을 진행 중이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화당 그 트럼프 쪽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암호화폐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점점 되는 듯한 느낌도 있고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 도입한 규제를 암호화폐 도입한 규제들이 이제 좀 많았는데 뭐 트럼프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규제를 이제 철회할 거다. 철회하겠다. 자기가 이제 재선하면 그 컨퍼런스에서 얘기했었고 뭐 해리스 같은 경우도 뭐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뭐 일단 이런 민주당이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. 근데 사실 이제 그러면서 그 해리스 캠프에는 그 자문위원 그 아마 리플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리플 출신 그 자문위원 두 명을 이제 캠프에 추가했다. 이런 소식들이 있더라고요. 미국 쪽 대선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금지냐 아니면 뭐 좀 갈라지잖아요. 금지해야 된다. 아니면 그냥 개방해야 된다. 이렇게 갈리는데 지금 미국의 트렌드로 봐서는 미국은 그냥 둘 다 열려 있다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채택한 얘기가 암호화폐 대선의 전쟁의 섬화. 둘 다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는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.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. 일단은 어쨌든 누가 되든 뭐 좋을 것 같다. 하지만 암호화폐 쪽에서는 어쨌든 규제들이 많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암호화폐 쪽 규제를 철회한다는 그 트럼프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음 뉴스는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 남부에서 대규모 공습 가했다고 뭐 속보 나오더라고요. 아직 좀 세계적 정서는 조금 불안하다.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나 또 다른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조금은 정세는 불안하다. 아침에 보니까 제가 뉴스 스크랩을 해오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우러 전쟁 또한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폭격을 했다라는 얘기 소식이 나오는 좀 장기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정말 불안하다. 국내 소식으로는 가상자산 이상거래 신고센터 이제 출범했는데 요거 보시면 그 고객센터 그 하단부에 가면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. 정책 및 거래 지원문 고객센터에서 정책 및 거래 지원문 여기 들어가면은 원래는 이상거래 감시 정책 요게 없었는데 요게 좀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그 코인 시세 조작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잡잖아요.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좀 잡으려는 움직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오늘만 해도 뉴스가 벌써 두 개나 나와 있어요. 뭐, 이 똑같은 거긴 한데, 요즘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잡고 있다. 그 위믹스 장영국 쇼도 구속당하고 계속 꾸준히 이제 시세 조작, 코인 시세 조작에 대해서 엄격하게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활성화 시키려고 업비트에서도 이상거래 감시 정책 요거를 낸 것 같습니다. 자세히 읽어보면 뭐 이제 좋지만 저희가 뭐 얘기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이제 통정거래라는 이상거래, 매크로 그 고빈도 매매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통정거래 하려면 고빈도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
뭐 이런 거 있다고. 일단은 좀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 뭐 내리는 대로 저는 롱 칠 것 같고요. 다시 또 이제 5-3에 내려온다면 여기는 좀 확실히 좀 풀롱 자리라고 좀 생각한다. 다시 이제 내려오더라고.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. 여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급 좋은 뭐 솔라나라든지 솔라나 롱 생각하고 있는데 뭐 솔을 한번 봅시다. 생각보다 진짜 안 빠져요, 얘가. 이러면 V자 반드 내려온 만큼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가져가게 되면 메이저 쪽은 아마 솔라나, 리플, 비트코인 뭐 이렇게일 것 같고 리플이 조금 더 사실은 힘을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. 왜냐면 이제 좀 너무 변동성이 없었었는데, 이 주봉도 사실 전혀 변동이 없더라고요. 3일봉 봐도. 아직도 좀 갈 길은 멀긴 한데, 조금 더 올려주면 좋다. 15% 정도. 네. 또 그래서 저는 어제는 뭐 단기 숏을 봤고, 오늘은 롱을 보고 있다. 스텔라 반응 되게 좋고, 리플보다도 조금 더 잘 오른 느낌이에요. 조금 이제 더, 뭐, 요거 리플롱 칠 거면 같이 가져가는 게 항상 좋다. 왜냐면 스텔라가 그 리플보다 이제 더 갈 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치면 좋다. 대신 뭐 거꾸로 덜 갈 때도 있다.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게 보통은 약간 국룰 뭐 취급받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오늘은 여튼 여기까지고요. 좋아요, 구독, 댓글 감사합니다.